3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자 네모 2번에 결격사유라는 제목 나오는 거 보이죠? 네, 이거 여러분들 시험에도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너무 막 이거 악을 짜서 초반부터 막 애우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제 제가 3월 5월 가면서부터는 이제 내용이 한 두 바퀴 이제 세 바퀴째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조금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암기시켜 드릴 테니까 굳이 민법 버리시고 이거 집에 가서 또 애운다고 뭐 별도의 암기를 잘하는 방법이 없는데 이런 거 제발 하지 마봐요. 봐봐봐요. 미피 파금집 자자자 등어버법 삼삼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이걸 해봐야 1층에 엘리베이터 문 딱 열리면 기억 하나도 안 나. 아무 소용없는 쓸데없는 암기법들 이런 거 그런 거 할 거면 그냥 가만히 계시고 그냥 제가 오늘 여기서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 몇 가지만 잊어먹지 말고 가세요. 그리고 또 1월 달에 또 잊어먹지 말고 두세 개 또 첨가, 3월 달에 두세 개 첨가하다 보면 이 12개 중에서도 한 6, 7개, 7, 8개는 애워져요. 그럴 때 이제 5월 달부터 빡세게 애우면 돼요. 알겠죠? 시간은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제한 능력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거기 제한 능력자에 보면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을 한 번에 묶어서 우리가 제한 능력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민법 공부 초반에 열심히 해놔라. 특히 총칙 파트에서 법률행위 뒤에 무효 취소 배우잖아요. 무효 취소 배울 때 지금 이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일까요? 취소일까요? 취소예요. 그런 걸 여러분이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셔야 돼. 그래서 애워두시는데 자 일단은 첫 번째 미성년자라는 얘기를 제가 이해를 잠깐 시키고 가겠습니다. 자, 뭐 기초 강의 때 너무 빡세게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말씀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갖고 있는 기초서 26페이지 잠깐만 갔다 오겠습니다. 자, 기초서 26페이지에 잠깐만 갔다 올게요. 거기 보면 파란 글씨 2번이 뭐예요? 초록색 2번이 응시자격. 자, 그 중에 동그라미 1번이 원칙적 응시자격이죠. 근데 봐, 지난주 수업했었잖아. 그래서 15살짜리 미성년자도 시험 봐서 자격증을 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오늘 뒤로 다시 오세요. 오는데 자, 이제 앞에 안 갈 거니까 덮으시고 자, 33페이지에 표에 보니까 첫째 줄에 뭐라고 돼 있죠? 그래, 미성년자.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무슨 말이야? 미성년자는 결격사유자라는 얘기지. 그러면 선생님, 시험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결격사유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수업 때 이 결격사유를 왜 배우는지는 여러분이 확실하게 기초를 다지고 가야 돼요. 자, 제안하겠습니다. 결격사유 제목 옆으로 화살표. 자, 결격사유라는 파란 글씨, 초록 글씨 옆으로 화살표 딱 뽑고 1번, 2번 두 개 불러드릴게요. 동그라미 1번. 등록 요건이라고 적으세요. 등록 요건.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그 박스에 하나라도 해당되잖아요. 그럼 강남구청 가서 등록하러 가면 아웃이에요. 안 줘요. 동그라미 2번 종사 요건이라고 적으세요. 선생님 등록 못하면 어때요? 직원으로 취업하면 되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등록도 안 되고 종사도 못한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이 동네 발 디딜 생각 하지도 말란 얘기죠. 그게 바로 등록의 요건이고 종사의 요건이에요. 자, 이해 안 가시면 자, 제가 이해를 시켜볼게요. 좀 보세요. 자, 우리 에듀윌의 그 카피 문구에 이렇게 보면 15세 최연소 합격자부터 73세 최고령 합격자까지 에듀윌에서 합격자가 나왔다. 그러니까 10대부터 70대까지 지금 공부를 수업을 듣고 계신 거예요. 이게 에듀윌 수업을.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강의하는 게 참 어렵다라는 거를 매번마다 느껴요. 매년마다 느끼고 연구해도 참 부족하다는 걸 지금도 느끼어서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걔가 여기 15살짜리야. 자, 얘가 자격증 딸 수 있어요? 못 따요? 자, 이제 이 카피 문구도 오래돼서 얘가 이제 20살 넘었을 것 같거든요. 자, 근데 걔라고 쳐. 근데 얘가 15살짜리 자격증을 땄어. 그래갖고 드디어 이제 자격증을 받아서 다음 연도인 16살이 되는 해에 사무실을 오픈했다고 치자. 오픈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얘는 지금 학생이 아니에요. 16살짜리면. 아, 당연히 학생이지. 그러면 이제 야간 자율학습 안 하고 와서 사무실에 앉아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얘가 앉아 있어. 교복 입고. 그럼 여러분 얘한테 뭐라 그럴 거예요? 첫 마디가. 응?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또는 부모님은 어디 가셨어요? 물어봐요. 나의 7억 5천짜리 아파트를 팔아다오. 절충 가능하다고. 근저당 설정된 것도 없다고. 깨끗한 집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아? 교복 입고 앉아있는 애를 붙잡아 놓고 7억 5천에 절충 가능하다고. 이게 뭔가 이상하잖아. 그러자 부모님 어디 가셨니? 사장님 어디 가셨니? 하자 얘가 하는 말. 저기요, 제가 사장인데요. 네가 이놈아 무슨 사장이야. 장난하고 앉아있어. 여기 보세요. 에듀윌 최연소 합격이잖아요. 그 순간 보니까 자격증은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얘한테 집을 팔아달라고 말하는 거는 뭔가 좀 이상하지.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 요건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결격 사유는 시험을 볼 수 있는 요건이 아니라 오늘 배우고 있는 등록이나 종사를 할 수 있는 요건으로 배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적인 예로 여기 봐봐요. 얘가 16살짜리라면 자기 명의로 핸드폰 가입할 수 있어요. 부모님의 당연히 법정 대리인의 동의 받아야 돼. 그럼 법정 대리인이 해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 그럼 핸드폰도 하나 못 가입하는 애가 여러분의 7억 8천짜리 아파트 계약서를 써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지금.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얘 잘못이 뭐야? 잘못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지만 얘가 뭐가 문제야? 나이 어린 게지. 뭐 나이 어린 게 사실 죄는 아니잖아. 뭐 가만히 있으면 나이 뭐 이제 계속 먹어가는 게 슬프지 뭐. 나이 먹는 게 뭔 죄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어린 건 죄는 아니야. 그렇지만 나이가 좀 먹고 해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짧은 표의 오른쪽에 보면 결격 사유를 벗어나는 방법이라고 써놨죠. 뭐라고 돼 있어요? 기간에. 그러니까 미성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되고 만 19세만 넘어가면 얼마든지 영업할 수 있다. 이래서 커트 시키는 거니까 결격 사유자를 지난주에 시험을 볼 수 있나 없나에다 연결하면 수업을 잘못 듣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결격 사유는 1번 무슨 요건? 등록의 요건. 2번이 무슨 요건? 종사유. 이거를 여러분이 첫 기초 수업 때 얼마나 좋아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이해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도 혹시 결격 사유자 물어보면 시험 볼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종사할 수 있겠어?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아, 공부하셨구나. 인정해드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밑에 피성년 피한정 의견이 나오는 거 보여요? 네, 저를 잠깐 보시죠. 이거 다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옆에다가 진짜 화살표 뽑고 적고 싶어. 만약에 진짜 적어달라 그러면 화살표 뽑고 한번 적어볼래요? 예, 화살표 뽑고 적어봐요. 그럼 피성년 후견인 옆으로 화살표. 거기다가 심정욱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자, 예, 예. 배워오세요. 끝. 그러니까 결국 밀착 안 된 거야. 그 피한정 의견인데 옆에다 화살표 뽑고 심정욱이라고 적으면 돼. 그러면 나는 강의 끝이야. 배워오세요. 끝이지. 근데 이게 안 배워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줄게요. 자, 들어보시죠. 자, 여러분들 우리 거기서 이 피성년 후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피한정 후견인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여러분이 아마 인터넷으로 오늘 네이버나 블로그 같은 거 이렇게 찾아보면 잔뜩 써 있어요. 블로그에 뭐 어쩌고 저쩌고 당신의 능력으로는 재산을 관리하옵소서 뭐 정신적으로 뭐 이런 얘기 잔뜩 써 있는데 읽어보면 좋은 얘기지만 사실 덮고 나면 와닿는 건 없어. 그냥 썰만 푸는 거지. 그래서 제가 팍 찍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십시오. 과거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금치산자라고 불렀어요. 이거를 한정치산자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인데 이렇게 이제 내용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사실은 과거 내용을 보면 훨씬 더 와닿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 법을 공부할 때는 한자를 많이 하는 게 상당히 유리해요. 자, 이거 한자대로 풀이해 볼까요? 재산을 치자가 다룰 치자거든요. 다룸에 있어서 금자가 금할금자입니다. 금지되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밑에는 재산을 다룸에 있어서 한정된 부분만을 다룰 수 있는 자, 놈자자입니다. 그렇다면 위와 아래 중에서 훨씬 위의 동네가 금지되니까 상태가 안 좋은 건데요. 그럼 어떤 사람이 금지산자, 어떤 사람이 한정치산자냐 궁금하시다면 위에는 뭐냐면 이건 멘탈적인 문제예요. 정신적인 거. 자,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설명이니까. 자,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은요. 이거 봐봐. 딱 써봐. 허우대 멀쩡해. 멀쩡한 성인이야. 근데 대화를 해보면 아, 이 친구는 정상인에서 약간은 다르구나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신 연령이 9세, 12세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얘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애들이 와서 자격증을 땄어. 그래갖고 사무실을 오픈했어. 어느 정도냐면 야, 너 집 있지 강남에? 있어. 내가 초콜릿 줄게 바꿔 먹자. 근데 뭐라는 줄 알아요? 2개 주면 바꾸겠다. 근데 얘가 자격증을 땄어. 오픈한대. 그럼 뭐 여러분 사고 안 터질 것 같아요? 근데 터졌는데 그 피해자가 여러분이라고 생각해봐. 여러분 강남구청에 쫓아가 갖고 어떻게 이런 것도 확인 안 하고 등록증을 줬냐고, 당신들도 책임이 있다고,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변호사 선임해서 난리를 필 거야 아마 여러분들. 그러면 공무원께서는, 강남구청 공무원께서는 등록증을 주지 말아야 되는 뭔가 기준이 필요하지. 그 기준이 바로 결격사유인 거야.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정상인에서 약간 다르다라는 느낌이 든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금치산자 피성년 후견인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냐면 가정법원으로부터 선고를 받아야지만 이 사람이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이 되는 거야. 이해 가죠? 그러면 선고를 안 받았다면,
그냥 정상인일 수도 있는 거야. 또 이것도 봐봐요. 한정치산자가 뭔지 이해 안 가죠. 이건 뭐냐면 도박. 자, 봐. 여러분들 사회생활 해보면요. 그냥 멀쩡해. 직장생활도 잘하고 애가 멋쩍하니 그냥 일도 잘하고 멀쩡해. 근데 이 미친놈이 주말에만 되면 경마장 가서 다 날려먹고 다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집이 세 채 있었는데 다 말아. 여러분 이거 봐봐. 여기 여성분들 아침에 많이 오셨으니까 자, 이게 남편이 있죠. 왼수를 떠올려 봐. 자. 근데 이 인간이 집 재산이 무지 많은데 다 팔아먹고 이제 집 하나 남았거든. 근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서 이거 또 집을 내놔서 부동산에 경마장 가려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죽여버려? 그럼 미리 죽이지 그랬어. 남기기 전에. 어제 어떤 아줌마 이혼한다고. 그럼 미리 이혼하지 왜 재산 다 까먹은 다음에 이혼하면 뭐 남는 것도 없는데. 뭐 대화를 해보면 될까? 뭐 설득을 해볼까? 싸워볼까? 손모가지를 잘라버릴까? 이쪽 자르면 저쪽 가서 할걸? 아무리 해도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고생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갖고 변호사한테 가서 상담을 해봤더니 변호사가 조금 가슴 아프지만 이분을 이렇게 한정치산 피한정 후견인을 선고를 받읍시다 이렇게 되면 이분이 5억짜리 주택이 눈이 휙 돌아가고 4억 원의 집을 팔아갖고 왔을 수 있죠. 그러면 다시 찾아온 거 돈 주고 부당이득 반환하고 다시 집 찾아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이 도박 자금이 없는 거야. 여러분이 하도 돈을 안 주고 못 만지게 하니까 이분이 예전에 멀쩡할 때 도박에 빠지기 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게 있어. 이해 가죠? 그럼 그걸 가지고 사무실을 오픈한 거야. 드디어 강남에서 오픈하는 순간 계약금 1억을 들고 있어. 자, 손이 떨려. 주말에 한 판 튀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손이 떨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응? 그러다 사고가 터지면. 그러면 그 피해자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겠냐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법원으로부터 이런 선고를 받으신 분들은 아웃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저요 선생님 손 쓰신 지 지금 1년이 넘었어요. 그건 네 생각이에요.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선고를 받았으면 없애주는 선고를 받아와야 되겠죠. 그 없애주는 선고가 바로 옆에 벗어나는 방법이 뭐래요? 그렇죠. 이제 멀쩡해졌다라고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이상은 그건 자기 생각이야.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이 민법을 초반에 열심히 해오라는 게 그거예요. 이 민법 때문에 되게 쉽거든. 이제 1월 달이 되면 또 수월해져. 3월 달이 되면 이제 미성년자 피한정 피성년 얘기하면 그만하세요 이제 하고 웃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경제적 무능력자 파산 선고 받은 자 복권 받아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금고 이상의 수용인이라고 써 있죠. 자, 오늘 여러분한테 어렵게 강의하지는 않을게요. 자, 수용인 옆에 보니까 벗어나는 방법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종료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몇 년이요? 3년. 자, 저 좀 보시죠. 자, 여러분들 그 수용인이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집행이 종료나 또는 면제라는 말이 써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하나씩만 딱 얘기해 줄게요. 이 종료는 뭐냐면 대표적인 게 만기 석방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기 석방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봐봐 10년형을 선고받았을 수 있죠. 그러면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10년을 선고받았으면 이렇게 10년 동안 사회에서 떨어져 있어요? 안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지. 근데 이 양반이 감옥에 가기 전에 요 시점에서 자격증을 딴 게 있어. 근데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회하고 떨어져 있다가 감옥에서 이렇게 출소하는 날, 출소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석방일이죠. 근데 이렇게 출소하기 며칠 전에, 석방되기 며칠 전에 고민을 해봤어. 내가 나가서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생각하다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나가서 여기서 사무실을 바로 나가자마자 오픈을 해야지. 그리고 오픈했을 수 있죠. 그럼 여러분은 이제 그걸 모르고 고객으로서 의뢰인으로서 사무실 문을 딱 열고 들어갔어. 그래서 개공이에게 이분에게 A 여러분 B 합시다. A에게 물어봤을 수 있죠. 뭘 물어봤냐? 저기 사장님, 저기요 요새 그 뉴스에 보니까 뭐 임대 3법 뭐 이런 거 얘기하던데요. 아니 그게 뭐 작년 7월 올해 7월인가 뭐 임대 3법 이런 게 나왔다 그러는데 그 임대 3법 이런 게 뭐예요? 뭐 자꾸 임대 3법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분이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줘요. 그때는 딴 데 있었어요. 7월 달에는. 아, 그땐 제가 조금 멀리 있어 갖고요. 어디요? 그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거기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객인 여러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10년이라는 기간을 거꾸로 역으로 추산해 보면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 사이에 얼마나 강남의 집값이 뛰고 부동산 정책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땄던 그 자격증 배울 때 고리타분한 법을 내용 가지고 오자마자 나오자마자 바로 오픈한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사회에 조금 적응할 기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래서 그 옆에 보면 3년은 플러스 시켜라. 그러고 적혀 있는 거야. 그게 사회 적응 기간이야.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면제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특별 사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특별 사면도 사면돼서 나오죠? 그럼 이것도 3년이 지나야 돼요. 적응 기간. 근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아무리 이렇게 형법 얘기를 해줘도 어려우니까 저는 아까도 그랬잖아. 첫 시간 때도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수업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연구 해보니까 이런 수업을 하는 게 현실적인 것 같아. 저 좀 보세요. 이거 맨날 형법이 뭐 유기징역, 무기징역이 어떻고 뭐 가석방이 뭐 형법 제 52조 유기징역 형기의 3분의 1이고 무기징역은 뭐 어쩌고 저쩌고 몇 년을 지나 이런 얘기 맨날 해봐야 수업만 어려워. 우리가 형법 배울 거 아니고 여러분 법조인 될 거 아니잖아. 현실적으로 강의해 줄게. 자, 아우르는 강의. 앞으로 시험장 가서 문제를 풀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3년을 더 해야 되는 거 맞죠? 더 해요, 안 더 해요? 적응 기간이죠. 이거를 자 조심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표현은 좋지 못하지만 이해하세요. 자 발을 딱 디디고 나오면 플러스 3년이야. 어디에 디뎌요? 네? 감옥에 감방에 발만 딱 디디고 나. 예를 들면 지금 제가 10년짜리 징역을 얘기했지만 1년짜리 징역을 갔다 올 수도 있고 6개월짜리 갔다 올 수도 있잖아. 하여튼 간에 발만 디디고 나오면 몇 년이라고요? 3년이야. 거기 봐봐.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몇 년을 더해라. 몇 년부터 몇 년짜리 깜빡은 몇 년을 더해라. 안 써있지. 발만 디디고 나오면 몇 년이야. 그래. 근데 이제 봐봐. 바로 밑에 보면 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보여요? 그거를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자 여기 잠깐 들어보시죠.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집행유예를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우리 아까도 제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었어요. 1교시에 그 남성분들이 야간반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집행유예는 대부분 오전반 여성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질문을 받아보면 어떤 질문인 줄 알아요? 문 열고 딱 들어와서 선생님 그럼 집행유예는 감옥 가요? 안 가요? 감옥 가요? 깜빵 가요? 안 가요? 그러고 질문하러 많이 와요.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애교스러운 질문 아니에요? 감옥 가요 안 가요 이런 걸 세상 살면서 몰라야 돼요. 이미 몸으로 느꼈어야 돼요. 야 얘기하지 마. 집행유예는 내가 이 확실해. 내가 아주 그냥 확실하게 일로 와봐. 내가 확실하게 설명해 줄게. 내가 뭐 절차 뭐 형사소송법 내가 확실하게 몇 번 갔다 오면 확실하거든. 몸으로 모르고 살아야 돼. 이미 느꼈어야 돼. 그래 모르고 사는 게 좋고 그러니까 와서 물어보는 거야. 살면서 한 번도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뭐지? 그래 물을 수 있지. 이게 더 정상적인 질문이야. 자, 근데 집행유예를 우리 형법상에서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 내려지고 집행유예 기간 안에 집행유예를 못 내리고 뭐 형법 얘기 맨날 하면 뭐해? 자, 아우르는 수업을 해주는 게 맞지.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예를 들까라고 하다가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요 낚시를 되게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따라 많이 다녀가고 낚시를 좋아하는데 그 요새 낚시 프로 중에 FTV 말고요. 여러분들 다 알 거야. 도시어부. 알죠? 틀다 보면 나오잖아. 이덕화, 이경규 나오는 프로 알죠? 근데 거기 뭐 김준현도 나오고 요새 뭐 이태곤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요새 저는 거기 나오는 그 출연자 중에서 한 명이 그분이 옴으로 인해서 그 프로가 더 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누구냐면 이수근. 그분은 제가 볼 때는 어느 프로에 갖다 놔도 참 재밌어. 그 예전에 개그맨 하기 전에 레크레이션 강사였다 그러더라고요. 참 말하는 걸 이렇게 보면 순발력이 있고 굉장히 재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로가 요새 더 재밌어진 것 같아서 강의 때문에 수업 끝나고 가면 못 챙겨보면 항상 케이블 가서 다시 챙겨서 보거든요. 안 빠지고 다 보거든요. 자, 근데 그분도 한동안 이렇게 TV에 나오지 못한 경우가 있었어요. 아시죠?
근데 연예인이니까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또 뭐 여기 내가 걔 엄마다 뭐 친척이다 그러지 말고요. 자, 그냥 연예인 얘기니까. 그래서 여기 이수근 씨가 있다고 칠게요. 자, 뭐 A 씨라고 이렇게 치겠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 불법 이만저만저만 도박 혐의로 한동안 불화원관에서 멀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형기를 직접 찾아보면 인터넷에 나오겠지만, 자, 그냥 대충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분이 이만저만저만한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징역 1년에 만약에 집행유예를 2년 선고받았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징역 1년에 이 집행유예 2년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겠냐 이거야. 지금 이거 몸으로 느낀 사람들은 다 알아. 하지만 남성들은 잘 안 물어봐. 대부분 여성들이 물어봐. 자, 이 말의 뜻을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요. 이 말은 뭐냐면, 자, 이분이 불법 도박행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원래대로 따지면 징역 1년이라는 얘기는 감옥 1년 가야 돼. 감옥에 1년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감옥 1년 가는 것을 이분이 초범이고 또 뉘우침도 현저하고 또 여러 가지 그동안 또 이런 행동을 하기 전에 시청자들한테 많은 웃음을 줬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법원에서는 한 번 정도는 선처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수근 씨한테 이수근 씨 원래는 징역 1년입니다. 하지만 징역 1년 즉 감옥에 넣는 그 집행을 감옥에 첫 넣는 집행을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유예시켜 줄게요 이거예요. 유예라는 말은 뭐냐면 세금을 우리가 못 내도 납부 유예시켜. 유예라는 게 뭐예요? 미루어 주는 거야. 그러니까 2년 동안 미루어 줄 테니까 이수근 씨 반성 잘 하시고요. 다시는 이런 행동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판사가 선고를 하는 거야. 그럼 이 집행유예 2년의 뜻은 뭐냐면은 자, 더 디테일하게 해줘요. 집행유예 몇 년이요? 그럼 2년이니까 2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자숙의 시간을 가지라고. 그리고 이 자숙의 시간을 잘 가지고 2년이 완벽하게 끝났잖아요? 그러면 요거 없는 걸로 해드릴게요. 이게 집행유예인 거야. 아, 다 몰랐구나. 자, 다 선량한 시민인 거예요. 끄덕끄덕 안 하는 사람은 갔다 온 거고. 자, 예. 자, 알겠어요. 자, 그러면, 자, 봐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집행유예가 좀 더 궁금하시다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봐봐. 그럼 2년 동안 여기 이수근 씨는 당연히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방송국 옮겨서 다른 프로에서 웃고 즐겨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여기서 정도 됐을 거예요. 그 한밤의 TV 연예인가 그 연예가 프로에서 리포터가 이수근 씨를 이제 그 인터뷰를 갔어. 그래서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시청자들이 되게 궁금해요. 그랬더니 뭐 형이 뭐 고깃집을 하나 그래서 뭐 그거 이렇게 도와주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평범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자 리포터가 마지막에 자 여기가 끝나면 이제 반성이 끝나는 거 맞죠? 어떻게 뭐 연예계 복귀 계획이나 이런 건 없으세요? 그랬더니 아유 저는 아직 뭐 그런 계획은 없고요. 그냥 이렇게 그냥 반성하면서 그냥 이렇게 소소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찾아와서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끝내더라고요. 그러더니 2년 끝나니까 막 신소유기부터 온 사방 다 나오기 시작했다. 도시어부부터 다 나오기 시작해. 왜 다 나오잖아요. 어디 틀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 시청자들이 볼 때도 이제 충분히 저 사람 반성했다 이렇게 생각이야. 근데 문제 봐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렇게 반성하라고 기회를 줬는데 여기에서 또 뉴스에 나왔어. 개그맨 A씨 또 불법 도박 혐의로 긴급 체포. 이게 가죠. 그래서 만약에 두 번째 잘못해서 여기서 형이 1년이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 몇 년 살아야 될 거 있었어. 이거에다 여기다 플러스해서 1년 같이 살아야 돼. 그러면 2년을 갖다 감옥에 가서 직접 살아야 돼. 이제는 집행유예 기간 안에 또 집행유예는 내려질 수 없으니까 이제 실형이야. 감옥 2년 가야 돼. 그러면은 잘 생각해봐. 그럼 도박을 할 때면 2년 지나고 해야 돼요? 2년 되기 전에 해야 돼요? 뭘 지나고 해 또? 자, 안 해야지. 네. 안 웃을 거면 내비둬. 자, 안 해야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처의 기회를 줬는데 또 했다는 건 이제 선처의 여지가 없는 거야. 바로 그냥 더 세게 맞는 거야. 그래서 2년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분께서는 요 기간을 잘 지냈고 지금 이제 방송 활동을 다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도 봐봐. 그러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면 이 사람은 여기서 우리 시험 공부를 하는 거야. 발 디디어 발 안 디디어. 안 디디지. 그러면 뒤에다 3년 더해. 3년 더 하지 마. 더 하면 안 되지. 거기 봐봐. 벗어나는 방법이 뭐라고 써 있어? 그래. 거기 뒤에 플러스 3년이랑 안 써 있지. 그런데 그 벗어나는 방법을 위아래로 훑어보면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3이 많지. 그러니까 거기다 모의고사만 되면 자꾸 3년을 더 해.
그래갖고 여기 봐봐. 맨날 질문 오는 거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람이 벗어나는 방법은 몇 년이냐? 2년에다가 3년을 더하면 5년이잖아. 이러고 답을 써. 그러면서 선생님이 지난번에 3년을 더하라 그러더니 왜 오늘은 안 더하시나요? 집행유예는 감옥에 안 가는 건가요? 이러고 맨날 글이 떠. 그럼 난 답변하고 싶어. 받아보면 알아요. 그러면 또 성의가 없다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집행유예는 이러다 설명. 그러니까 어렵지 않지.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강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뭐 형법 얘기해가면서 팍 그래봐야 아무 소용 없어. 간단해. 20대와 70대를 아우르는 수업은 발 디디면 3년, 안 디디면 3년 안 더하면 돼. 그게 여기서 가장 현실적인 수업인 거야. 그리고 나서 시험 붙은 다음에 로스쿨 가세요. 가서 법조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그런 수업 해봐야 욕만 뒤지게 얻어먹어요. 수업만 어렵다고. 저는 그런 수업은 안 하겠습니다. 자, 내려가시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이 법을 위반한 자 보이시죠? 그래서 자격 취소, 자격 정지. 그런 것도 자격 취소자 붙으면 다 3년이야. 그리고 등록 취소돼. 아까 봐. 이중 등록하다 걸리면 등록 취소된다 그랬지? 기억나요? 절대적 취소된다 그랬잖아요. 두 군데 등록하면 강남과 서초. 취소되면 없대. 그까짓 거 다시 3년은 뭐 하면 되지. 25,000원이 없어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옆에 봐봐. 등록 취소 받은 자 옆에 보면 받은 날부터 몇 년간 결격 사유야. 그러니까 3년 동안은 등록도 못하고 종사도 못하니까 아웃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중 소속이라는 편법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중 소속도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소공인은 제외가 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포함이라고 나온다고 화내면 바보라고. 자기가 바보라고. 이해 가죠? 다 연결이 되잖아. 그리고 밑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또 업무정지 기간. 근데 밑에 자, 이 법 위반한 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거기 보면 얼마 이상의 벌금이요.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자는 오른쪽에 3년이 지나야 되는 거 맞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요 얘기를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요 질문은 자, 야간반이나 오전반이나 남성분들이 질문해. 오전 야간 통틀어서. 근데 여성분이 질문하는 건 내가 한 번도 못 봤어. 대부분 남성이야. 자, 어떤 질문이냐? 오전 야간 통이요. 자, 지금 제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게 되면 3년이 지나야 결격사를 벗어난다라고 강의를 합니다. 자, 이럴 때 쉬는 시간에 오전도 그렇고 야간도 그렇고 남성분들이 와서 선생님 저기요 죄송한데 제가 하나 뭐 물어볼게요. 네, 물어보세요. 그러면 뭐라 하냐면 사실 제가 2년 전에 음주운전 이만저만 해가지고요 이게 벌금 받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갖고 그거 선생님 수업 들어보니까 괜히 또 이게 찝찝해가지고 저 올해 시험을 못 보는 건 아닌지 또 제가 붙었다 하더라도 제가 중개업을 못하는 건 아닌지 그래서 3년이 지나야 된다면 올해 못하고 그냥 내년에 다시 시작하는 게 맞는데 굳이 1년 동안 제가 허송세월 보내는 것 같아서 확인차 왔습니다. 이 질문을 제가 꽤 많이 받아요. 실제로. 또 야간반 같은 경우는 뭐냐면 본인이 과거에 사업을 하다가 이만저만 무슨 얘기인지 잘 안 해. 이만저만한 일로 벌금 받은 게 있대. 사업하다가. 갖고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려서 이거 중개업하고 또 연결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물어보러 왔습니다. 그러는데 저의 대답은 한결같이 딱 잘라서 얘기해줘요. 뭐라 그러느냐. 중개업을 영위하신 건 아니죠? 아예 아니에요. 맞죠? 음주운전도 중개사법에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딱 보는 대로 봐봐봐. 그 앞에 이 법을 위반한 자라고 딱 나와 있잖아.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야. 300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법 위반? 그래, 이게 포인트인 거야. 그렇다면 자, 이거 대답 못하면 제가 서운하죠. 이 법이 뭔데요? 에? 중개사법이라는 법은 없어. 부동산 중개사법이라는 법도 없어.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는 책 제목이고. 아이, 나 참 서운하네. 아니 무슨 법을 배우는지도 모르고 앉아있어. 지금 자꾸 왜 앞에 넘겨 자꾸 제목을. 수요일 되면 와 쟤는? 응? 수요일만 되면 와갖고 떠들어. 아니 무슨 법인지도 모르고 지금 배우는 거야? 중개사법이라는 대한민국에 법은 없다니까요. 공인중개사법. 아니 나 환장하겠네 정말. 아니 최소한의 예의잖아. 뭘 가리키는지 알아야지. 공인중개사법이 중개실무라는 거는 책 제목이고. 정말 너무해 정말. 아무리 복습을 안 해도. 더러워 죽겠네 정말. 자 다시. 지금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뭘 배우는지는 알고 수업은 들읍시다. 최소한의 예의잖아. 내용은 몰라도. 자 무슨 법이에요? 그래, 중개사법이라는 법이 어디야? 중개업법이라는 법도 없어. 중개사법이라고 치면 없는 법률이라고 나와. 법제처에 가면.
공인중개사법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음주운전 얘기는 도로교통법에 있겠죠. 또 여기 남성분들 뭐 과거에 이렇게 사업하셔서 또 하다 보면 또 살다 보면 이렇게 벌금 받는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중개사무실을 하신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올해 공부 열심히 하셔서 자격증 따시면 내년에 중개업 하는데 문제 없습니다라고 제가 상담을 해드려요. 그래서 벌금을 보지 말고 이걸 봐야지. 2번. 요거 알겠죠? 그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법인의 사원과 임원은 2개월 이내 하자 있는 사람은 해소해라. 짧은 표 가지고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나중에 우리 기본서 나오면 제가 더 디테일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잘 나오는 거, 자, 근고 이상의 수형, 집행유예, 또 밑에 있는 300만 원 벌금 있죠? 그런 것들만 기억하시고 앞글자 따서 외우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넘어갑시다. 자, 넘길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챕터 4 4장의 중개 업무라고 하는 파트 있죠? 자, 여기 한번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이제 한 바퀴를 다 돌고 나면 감이 좀 잡힐 텐데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챕터가 4장, 6장, 10장, 12장 4개 챕터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챕터를 오늘 처음 이제 접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4장을 한번 큰 타이틀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장의 내용을 중개 업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들 업무와 관련된 범위입니다. 그래서 지역 범위부터 따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고용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사무소와 관련된 부분인데 사무소는 매년 한 2문제씩은 출제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중개업을 할 사람들이니까 사무소는 당연히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인장. 도장 있죠? 도장? 인장 등록이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바로 휴폐업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올해 그 최근에 시험 봤던 공인중개사 31회 시험을 기준으로 따지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왔어요, 여기. 예. 자, 그래서 이 안에서 또 중요한 데들이 있어. 이제 내가 그 얘기를 다 해줄 거야. 그래서 이 파트는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되는 챕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부터 자세하게 기초답게 제가 열심히 강의할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일단은 갖고 계시는 기초서 34페이지를 보시면 자, 챕터 4 중개업무 맞아요? 자, 내려오시면 자, 네모 1번의 제목을 잘 보세요. 네모 1번 제목이 업무의 범위예요? 업무의 지역의 범위예요? 지역의 범위지, 지역. 이거 지난주도 한번 한 적 있어요. 그래서 법인하고 공인은 자격증이 있죠. 그럼 대한민국 안에 거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밑에 보면 2번에 부칙 규정인 개공이 보이죠?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공부하는 칠판. 제가 우리 지금 얼굴 보고 있는 이 동네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이야. 맞죠? 그러면 이 동네는 특별시예요? 광역시예요? 도예요? 이 동네. 그러면 여러분은 원칙에서 특별시를 동그라미 치세요. 원칙에 보면 특별시라고 써 있잖아요. 동그라미 딱 치세요. 쳤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 말은 우리 학원 건물 1층에 또는 여기 역삼동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부칙개공이가 있다면 이분은 바운더리가 어디예요? 특별시니까 서울특별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에서 제가 어제 수업을 했던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의 아파트를 공동중개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멀지 않지만 오히려 상계동보다 가까운 경기도 과천권은 못하는 거야. 상계동이 훨씬 멀어요, 과천보다. 근데 과천권은 못해. 왜? 거기는 경기도에 있으니까. 특별시 광역 뒤에 보면 도가 있잖아. 그러면 자, 거꾸로 물어볼게요. 자, 이거를 오늘 아침에도 인터넷에 질문이 많이 오는데 자, 만약에 어떤 분이 부칙개공이가 사무실이 대전에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대전에 있다 그러면 어디를 동그라미 쳐야 돼요? 응? 아니, 대한민국 성인이면 대전이 광역시인 거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근데 광역시라고 동그라미를 딱 치니까 아, 그러면 대전 거 할 수 있고 광주 거 할 수 있고 울산 거 할 수 있고 대구 거 할 수 있고 부산 거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잘못된 거예요.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대전. 그럼 어디 것만? 대전, 광역시 안에 것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실이 전주에 있을 수 있죠. 전주. 그럼 전주에 있으면 바운더리가 어떻게 돼요? 전주.
아이 사이판에 놀러 가지 말고 전주가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전주가 어디 있어요? 전라도 뭉퉁구리지 말고 전라 북도에 있어요. 아이 빨리 하고 가자. 자, 예. 아이 전라북도에 있다니까요. 그럼 전주에서 영업하고 있는 부칙개공이 있죠. 그분의 바운더리는 전라북도가 되는 거야. 이해 가요?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도라고 써놨다고 해서 다 저 특별시 되는 게 아니라 본인 사무실이 있는 지역을 하나 딱 선택하고 그게 바운더리가 되는 거야. 물론 예외적으로 부동산 거래 정보망 다음 주에 강의할 건데요. 이 정보망 망체계예요. 그래서 전국에 그 매물들 올라와 있는 거 공동 중개할 때는 전국이 될 수는 있어요. 자,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들 밑에 파란 글씨 3번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무슨 범위? 자, 진짜 시험에 잘 나오고요. 요번 31회 때 또 나왔어. 그 중에서도 잘 나오는 게 뭔지 알아요? 쌍가로 2번이야. 자, 쌍가로 1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서 2번으로 갈게요. 1번부터 읽겠습니다. 1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이와 부칙개공이라는 얘기는 개인이에요, 법인이에요? 개인이죠. 예, 개인의 경우에는 법인인 개공이가 할 수 있는 업무가 다 가능하다. 단지 지난주도 했어요. 부칙 규정에 의한 개공이는 자격증이 있다 없다? 없다. 민법 공부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 말은 경공매 알선 대리 업무는 불가능하다. 지난주 얘기 끝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쌍가로 2번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쌍가로 2번에 제목을 밑줄 치겠습니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 밑줄. 항상 기초 때는 정말 크게 보세요. 이거 앞글자 따서 뭐 상부 계상 금인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야. 자, 일단은 1번이 무슨 업? 자, 제안하겠습니다. 2번부터 7번까지 묶으세요. 이렇게 묶어서 앞에다 쓰세요. 겸업이라고 쓰세요. 아까 1교시 때도 여러분들 겸업이라고 썼었어. 그리고 겸업 밑에 자 6개라고 써보세요. 그러면 이거 아까 1교시 때 어디서 했었지? 그래, 다시 가봐봐. 그래서 내가 2교시 때 한다는 게 이거였어요. 31페이지 가보세요. 자, 이번 31회 때 또 나왔고요. 올해도 또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등록 기준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고 그 등록 기준에서 3번을 아까 A, B, C에서 친구들이 자격증이 있니 없니 뭐 등산 모임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죠. 그 위에 2번 보시면 분명히 내가 써줬어.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 만 14조가 뭐냐? 겸업 6개. 기억나요? 그러면 법인은 중개업 플러스 14조에 있는 겸업 6개만 해야 된다는 얘기야. 만. 뒤로 오세요. 그러면 뒤로 오시면 자, 여러분이 보고 있는 박스 보여요? 그게 14조야. 앞에다 14조 써놔도 좋아. 그래서 조문을 좀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2번부터 7번까지가 겸업이고 몇 개예요? 6개만 해야 되는 거 맞죠?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 박스 안에 없는 거는 할 수 있다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해 가죠? 자, 지금부터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자, 기초답게 수업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 내용을 보기 전에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저하고 해결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저 좀 잠깐 보시죠.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법인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개인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이라는 것은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나 부칙 규정에 의한 개공이를 개인인 개공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편하게 저 좀 보시죠. 자, 칠판. 자, 그러면 법인은 일단은 첫 번째가 중개업은 일단은 할 수 있는 거 맞죠?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해서 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겸업은 몇 개라고요? 6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 할 수 있고 겸업도 6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법인의 등록 기준에서 법인은 등록 기준의 2번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이라는 얘기는 얘네들은 요것만 하란 얘기는 플러스 알파로 기타 업무 있을 수 있죠. 이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를 지금 14조에 있는 업무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야. 기다리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앞으로 대부분 서울시에 등록된 거 보면 법인은 1%가 안 돼. 여기 오픈하시는 분의 거의 99%는 개인 사무실 공인. 여러분은 부칙은 못 되잖아. 대부분 이거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은 앞으로 이제 사무실 오픈하게 되면 중개업을 할 수 있죠. 이건 기본이잖아. 그런데 좀 전에 읽어줬어. 법인의 겸업 가능한 업무도 할 수 있다, 못 한다. 할 수 있다. 단 뭐 하나는 안 되는 거 있었죠. 부칙개공인은 요들 중에서 뭐 못해요? 경공매 업무 못하는 거 맞죠? 예, 요거는 이제 부칙개공이 못하는 거는 지난주에 얘기 끝났으니까 오늘은 별도로 얘기 안 할게요. 자, 오늘 수업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야.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기타 업무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기억이 먼저 돼야 이제 내용 설명이 필요한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포인트야. 자,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봐요. 기타 업무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응?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결론 말하면 아이 동그라미 쳤잖아. 있다고. 예, 자, 그래서 개인 사무실을 할 때에는 부칙 개공이 경공배 빼고 중개업할 수 있고 겸업할 수 있고 기타 업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여기서 근본적인 거를 해결해야 돼. 자, 난 여러분들 이해시킬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또 많이 연구했겠죠. 자, 제 연구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법인하고 개인하고 규모가 누가 더 커요? 법인이 훨씬 크죠. 자, 그렇다면 누가 더 업무를 볼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야 돼? 응? 법인이 더 넓어야 돼요? 개인이 더 넓어야 돼요? 법인이 더 넓어야 되지. 근데 지금 위아래 내용을 비교해 보면 법인이 더 넓어요? 개인이 더 넓은 것 같아? 개인이 더 넓지. 그러면 자, 이제 생각해 봐. 규모는 누가 더 커요? 법인이 큰데 업무를 볼 수 있는 범위는 개인이 더 크지? 라고 제가 필기한 게 지금 맞는 필기야. 이게 맞는 필기라고요. 그럼 맞는 필기라는 이걸 딱 보는 순간 야, 그걸 뭘 설명해? 당연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상해. 이상한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상하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는 또 제가 부연 설명을 많이 해줘야 돼. 기초 강의 때. 자, 그러면 제가 이상하지 않게 해줄게. 지금 이상하죠? 자, 제 설명을 듣고 이상한지 안 한지 판단을 해보십시오. 자, 들어보세요. 제가 그 시사성 있는 이거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넘은 얘기인데 그때 9시 뉴스에 어떤 게 나왔냐면 여러분 혹시 알아요? 통큰 치킨이라고? 혹시 기억나요? 그래서 나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게 엘마트에서 팔았던 걸로 기억해. 이게 10년도 넘은 얘기 같아요. 근데 아주 좋은 샘플이야. 물론 바꿔줄 수 있지만 이게 제일 좋아. 왜? 치킨은 20대부터 70대까지 다 먹거든. 물론 뭐 특이한 분들 한두 분은 있겠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좋아하니까요. 예를 들 수 있죠. 자, 엘마트에서 통큰 치킨을 팔았어. 그런데 이 통큰 치킨 진짜 통이 이만한데 여기다가 치킨 다 넣어서 팔죠. 갖고 내 기억을 한 8, 9천 원 정도 했던 것 같거든요. 자, 이제 머리 아프니까 그냥 8천 원만 하자. 그러면 이렇게 치킨을 파는데 중요한 거는 동네에 자영업자들이 있을까요? 자영업자들이 없을까? 아, 있잖아. 비비큐 등등등등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8천 원에 이 원가를 맞출 수 있어? 못 맞춰. 절대 못 맞춰. 근데 여러분이 자영업자라고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이제 자영업자들은 요만한 거 해주는데도 이거 15,000원씩에 팔아야 돼. 예를 들어서요. 그렇다면은 자,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봐. 여러분은 그 당시엔 소비자였어요, 아니에요? 소비자잖아. 그럼 여러분은 뭘 먹어야 돼? 에? 아니, 통큰 치킨이에요? 자영업자 비비큐예요? 통큰 치킨이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이걸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유 선생님들, 이거 드시면 이 동네 자영업자 다 죽잖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영업자들이 이 가격을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이거 가맹비 내고 원료 공급 받아갖고 하루 종일 불 앞에서 불 튀기느라고 손 다 화상 입고 이래갖고 겨우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거 드시면 어때요?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야, 네가 왜 지랄이야? 내가 내 돈 갖고 먹는데 네가 뭐하러 따? 네가 사주는 것도 아니고 왜 나한테 난리야?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내가 너무한 것 같아요. 그쵸? 자, 그 순간 여기 있는 소비자인 여러분은 여기를 드셨으면 이 사람들은 다 죽어. 그러면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볼까? 자, 임선정이 이제 소비자야.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내년에 중개업을 만드시면 이렇게 대기업처럼 크게 하실 거예요. 개인 사무실 만들어. 자, 내년에 대기업에서 예를 들은 거야. 대기업에서 중개업계에 뛰어들겠대. 이해 가죠? 자, 그러면 임선정이는 소비자 맞죠? 근데 저는요, 잘 봐요. 제가 대기업에서 만든 이 중개업소를 이용하면 여기는 뭐라는 줄 알아요? 개인이 받는 복비의 반값만 받겠대요. 개인이 복비를 15,000원 받으면 대기업에서는 8,000원만 받겠대요. 플러스 등기하죠. 집 팔면. 명의 넘어가잖아요. 등기 비용 법무사 통해서 무료로 해줄게요. 플러스 법무상담 5회 무료권, 계약서 전액 변호사가 작성. 문제 생기면 전액 보상. 이해 가죠? 근데 여기 가면 자 15,000원 내야 되고 또 등기 비용 별도예요, 아니에요? 법무사 비용 별도죠? 그럼 훨씬 2배보다 멀어지겠지? 자, 임선정이 소비자입니다. 자, 저는 어디로 가요? 대기업.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이제 문 닫으면 되죠? 문 닫으면서 뭐라 그럴 거야? 괜찮아. 우린 통큰 치킨 먹었잖아. 우린 죽어도 돼. 라고 할 거예요. 시청학 광장 모여서 대기업은 각성하라. 동네 상권 위협하는 대기업은 각성하라. 그리고 플랜카드를 흔들고 배고플 때 통큰 치킨을 먹을 거예요. 웃기지?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일상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면 웃긴 거야. 이게 이해가 안 가지. 그러면 봐. 객관적으로 바라봐. 객관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국회의원이야. 법을 제정해서 다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자, 이 대기업의 큰 대기업하고 이 개인 사무실 하나 하시는 분하고 누구를 더 강력하게 규율을 해야 돼? 예? 대기업이지. 야, 일로 와 대기업. 네. 니네 법인이지. 네. 니네는 딱 여기까지만 해. 니네 다른 거 순대 팔다 걸리고 너 니네들 치킨 팔다 걸리면 가만 안 내버려 둬 진짜. 니네들이 왜 그런 거를 하고 난리야? 니네는 딱 정해줄 테니까 그것만 해. 그리고 니네 개인. 네. 니네는 규모가 커 작아요. 아니 저희는 그냥 사무실 하나 코딱지만 하게 하죠. 그래? 그럼 니네 이거 다 해. 하려면. 그 붙이기 너는 걔 빼고 경고문 빼고. 그리고 니네는 할 수 있으면 나머지도 해. 이렇게 해야 맞아요. 개인을 더 죽여. 응? 개인을 더 죽이고 법인들을 대기업을 다 키워야 돼. 개인을 살려야 돼. 어때? 그럼 규모가 더 큰 애들을 더 규율해야 돼요. 규모가 작은 애들을 더 쥐잡듯 잡아야 돼요. 자, 이제 어떻게 정상적으로 돌아왔어. 아직도 이해가 안 가. 이거를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쓸잘데기 없는 소리로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고 있는 거야. 기초 때. 대신에 이제 심화가 되면요. 이 짓거리 못 해. 그래서 기초 보세요 하고 떠넘길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법인은 중격 빼고요. 몇 개만 할 수 있어요. 우리 시험이 몇지 선다. 그러니까 얘는 매력 덩어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6개니까 요 6개를 갖고 문제를 내는 거야. 자, 그러면 플러스 알파를 왜 못하는지를 이제 그 밑에 박스를 보시면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동그라미 2번 맨 끝에 보면 관리대행이라고 써있나 봐봐요. 찾았어요? 밑줄 쳐봐요. 동그라미 5번도 맨 끝에 분양대행 밑줄 쳐봐요. 이게 선행이 된 다음에 암기를 하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들 관리대행하고 5번에 2번, 5번 먼저 보는 겁니다. 2번의 관리대행과 5번의 분양대행 앞에를 보니까 상업용 건물과 주택이라고 써 있는 거 보여요? 그거를 줄여서 얘기하면 주택하고 상가만 되는 거 아니에요? 주거용, 상업용만. 그러면 주거용, 상업용만 있어요? 공업용, 농업용도 있어. 그러면 자, 동그라미 2번을 시험 문제에 뭐라고 내는 줄 아세요? 과거 17회 때부터 조금 예리해지기 시작하면서 자, 2번 보고 얘기하세요. 동그라미 2번. 농업용, 내가 농업용이라 그랬어요. 농업용 창고 시설을 관리 대행할 수 있냐? 이러고 물어봐. 이해 가요? 농업용 창고 시설을 관리 대행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야, 법인은 규모가 크니까 법에 있는 것만 해야 될 거 아니야? 개인 상권을 말해 침해하면 안 될 거 아니야? 농업용은 안 되는 거지? 하는 순간 저 좀 보세요. 아이고 플러스 알파 나왔구나. 틀린 걸로 답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저 좀 보세요. 자, 만약에 종별이 예일 수 있죠.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라면 플러스 알파가 가능하지. 그러면 농업용 창고시설 관리대행 할 수 있으니까 저번에는 농업용이 안 된다 그러더니 이번 모의고사는 농업용이 된다 그러고 선생님 저는 중개사법이 제일 어려워요. 저는 제일 6과목 중에 어려운 게 중개사법이에요 하고 여기 재수생들이 있으면 본인이 공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 처음에 기초를 들으면서 정확하게 그걸 이해했어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그래서 봐. 쌍가로 2번 봐. 제목이 뭐야? 그래서 제목을 밑줄 치고 좀 공부하라는 거야. 밑에 앞글자 따고 상부 계상 금인 상부 계상 금인 어디다 써먹어? 몰라? 상부 계상 금인 상부 계상 금인. 아유 제발 좀 하지 마. 기초 강의 때. 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고 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지를 이해하고 6개 7개 앞으로 11개월 남았어. 이걸 11개월 동안 못 외워? 상부 계상 금인이고 나발이고 충분히 외울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기초 수업 때 그걸 정확하게 이해했어. 나 이제 심화 가면 나 이런 얘기 안 할 거야. 와서 왜 안 돼요? 그러면 기본 기초 보라 그럴 거야. 떠넘길 거야 이제. 정말 중요한 거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봐봐. 여러분들 거기도 보면 6번 같은 것도 보세요. 6번도 얼마나 잘 나오는지 알아? 그 밖에 중기업의 부서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인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잘 봐요. 도배나 이사업체 거기 뭐야? 소개 동그라미 쳐봐. 소개. 그러니까 법인은 규모가 크죠? 예? 근데 걔네들이 만약에 운영을 한다고 생각해봐. 전국 도배 업계, 장판 업계 어떻게 될 것 같아? 다 죽어. 이해 가요? 이사업체. 자, 제가 대기업으로 한번 이사업체 만들어 볼까? 어저께 연예인 누구누구 씨 해갖고 반값 이사 실현. 개인 이사업체 이용하지 마세요. 저희 이용하시면 반값 이사입니다. 언제까지 운영하는 줄 아세요? 개인이 죽는 그날까지요. 그게 광고 카피야. 개인 다 죽어. 그럼 시청 앞에 전국 이사 옆에 모일 것 같아? 안 모일 것 같아? 난리가 난다니까. 운영해야 돼.
연결고리 소개만 시켜줘. 이해 가요? 그러면 봐. 개인은 운영해도 돼? 운영하면 안 돼? 운영해 되지. 야간반 제 수업 듣는 남자분 중에서 이사짐센터 사장님이 오셨을 수도 있잖아. 왜 안 하면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 하지만 법인은 운영하면 안 되는 거야. 이 밑에 걸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뭐 통크치킨 먹어 내 돈 갖고 그런다지만 여러분들 그런 생각으로 살면 여러분들 중개업하면 다 죽어. 여러분 서운할 거야. 그렇다고 통크치킨 먹었다고 괜찮다고 할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은 그런 생각하잖아. 내가 먹을 땐 괜찮고 내가 중개업할 땐 안 되고. 그거는 야비한 생각이지. 자, 그리고 이제 7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사집행법 경매 밑줄 띄시고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밑줄. 그리고 다음 줄에 자 알선 찾아서 밑줄 치세요. 맨 끝에 대리 밑줄 치세요. 자, 그럼 밑줄 친 네 가지를 조합하면 경매, 공매, 알선, 대리. 이거는 개인이라 하더라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다. 누구? 부칙개공이. 그러니까 부칙개공이는 요 6개 중에서 딱 하나만 못해. 하지만 부칙도 개인이니까 플러스 알파는 가능한 거지. 딱 못하는 건 요거라. 그래서 요게 얼마나 시험에 잘 나와요. 여기 부칙개공이 지난주도 했었잖아요. 지금 2주 연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기초가 탄탄해야지만 앞글자를 딴 게 앞으로 우리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야. 자, 오늘 잘 들으신 겁니다. 자, 고용인 얘기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 고용인 얘기도 여러분들이 자, 설명을 좀 들으셔야 되는데 고용인은 이제 밑에서 일을 도와주는 스텝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초록색 1번에 고용인의 고용 종료 써 있죠. 자, 첫째 줄 끝에 보면 업무 개시 전 밑줄. 그래서 고용 신고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업무 개시 전. 됐나요? 네. 그다음 둘째 줄에 고용 관계 종료되면 며칠 이내? 10일 이내. 그래서 고용 신고는 업무 개시 전, 종료 신고는 10일 이내 하면 됩니다. 이런 거는 큰 의미 없어요. 자, 이제 밑에 자, 초록색 2번. 고용인의 업무 상행에 책임이 있죠. 시험은 여기서 나와. 올해도 여기서 나왔어. 자, 난 시험에 어느 게 잘 나오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자, 제가 따라 주세요. 제안하겠습니다. 1번에 손해배상 민사책임 밑줄. 2번에 형사책임 양벌규정 밑줄. 항상 크게 봐요. 공부를 일단 처음에는. 그냥 앞글자 따지 말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3번에 행정상 책임 행정처분 밑줄. 그러니까 책임을 세 가지로 제가 물어보면 1번은 손해배상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민사책임이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외우기가 쉬워지잖아. 우리 일상에서도 민형사상 책임이란 말 쓰죠. 그러니까 1번이 민사, 2번이 형사잖아. 민형사상 책임이니까 얘기해줘봐요. 1번이 뭐라고요? 민사, 2번이 형사,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행정상, 민사, 형사, 행정상. 근데 이 중에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바로 두 번째 있는 형사 책임이야. 올해도 나왔고요. 여러분들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 내가 다 읽어줄게. 자, 형사 책임 옆에는 무슨 규정? 양벌 규정.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잘 나오니까. 1번 고용인이 밑에 있는 직원이 행정형벌, 즉 징역이나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 밑에 있는 고용인에게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가해진다. 그런데 그를 고용한 사장님한테는 징역 또는 벌금이래요, 벌금형이래요. 그러면 징역이 안 들어가는 거지. 애우지 마. 내가 확실히 이해시켜 줄게. 그런데 다만 사장님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하여 자, 밑줄 치겠습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 밑줄. 상당한 주의와 감독 밑줄. 자, 밑줄 쳤어요. 자, 읽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가 아니하대요. 또 김형사, 박형사 부를까 참을까? 또 부를까 참을까? 그러니까 이게 그게 자기가 이해력이 부족하니까 자꾸 이런 말이 뭔 말이야? 뭔 말이야? 하루 종일 그러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럼 김형사, 박형사 또 해봐. 근데 지금 시간 아까우니까 그만할게요. 그러니까 결론만 말하면 상당한 주의를 했으면 벌금 안 받고 못했으면 받는다는 뜻이야. 근데 시험에는 조문대로 내니까 저처럼 이렇게 말로 쉽게 얘기해 주질 않아. 본인이 읽고 헤쳐나가야 돼. 자, 그리고 이거 안 되면 오늘 집에 와서 남편하고 이게 뭔지 물어봐. 그럼 딱 옳은 대답이 있어. 그만해라. 내가 볼 땐 넌 힘들겠다. 자, 뭐 어떻게 더 뭐 한국말을 가르쳐 줄 수도 없잖아. 그럼 본인이 노력해.
뭐 어떻게 한국말을 매번 앉아서 한국말 설명을 해줘요. 자, 그러면 그 말이 뭔지. 자, 하나만 더 밑줄 치고 바로 갈게요. 자, 행정상 책임 보여요? 자, 첫째 줄에 밑줄 칠게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밑줄 쫙 치세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 중에서 본다 밑줄 딱 치시고요. 본다 동그라미. 본다란 말 위에다 쓰세요. 간주라고 쓰세요. 자, 다시 본다라는 말은 같은 말로 뭐라고요? 간주. 자,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고만 밑줄 치고 저 좀 보세요. 자, 제가 또 깔끔하게 그림 그려서 예를 들게요. 제가 중개실무를 한 7년 해봤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들 여기 많이 계시지만 이 중개업은 제가 여러분보다 선배일 수 있잖아요. 7년을 해봤고 또 이 분야를 강의를 20년째 하니까 이 파트는 제가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앞으로 자격증을 따시면 앞으로 이제 시행착오 겪으실 거예요. 우리 살아보면 시행착오 이꼴 돈 아니던가요? 그쵸? 다 돈으로 시행착오 겪으면 다 돈 까먹는 거야. 저도 많이 겪어봤거든. 그러니까 나 여러분에게 이런 예를 좀 많이 들어주고 싶어. 그래서 간접 경험을 좀 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드디어 자격증을 땄어.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되고 싶은 마음 저도 알아요. 근데 제가 진짜 말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반드시 여기 연세 많으셔서 취업하기 힘들다 그러면 그냥 무상으로라도 가서 석 달, 6달 있죠. 무상으로라도 일만 가르쳐주면 그냥 공짜로 일해주더라도 일을 좀 배우세요. 젊은 분들은 좀 취업을 해서 한 6개월 정도만 일을 배워보세요. 그리고 나서 오픈하는 거하고 밑도 끝도 없이 오픈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자, 근데 여기 봐. 어떻게 여러분들 오픈하실 거죠? 따신 중에서. 그러면 어떻게 밑에다가 경험 없이 만약에 차리게 될 때 밑에다 직원을 하나 둘 수 있잖아요. 물어볼게요. 직원을 두면 똘똘한 놈을 둘 거예요. 애가 희끄무리 티꾸무리 한 놈을 둘 거예요. 똘똘한 놈? 그래. 그럼 이 똘똘한 놈을 두자. 그럼 어떻게? 그 자세 유지할 수 있어요? 잠시 후에 후회할 것 같아요. 응? 갑자기 뭔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떻게 똘똘한 놈도 희끄무리 한 놈을 둬요? 똘똘한 놈? 네, 알겠어요. 그럼 그 자세는 유지해요? 자, 알겠어요. 그럼 이 똘똘한 놈은 사장님에게 이 똘똘한 놈인 B는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과 노하우와 이런 것들을 처음에 자격증만 달랑 따서 경험도 없는 사장님을 위해서 이 한 몸 다 바쳐서 사장님이 돈을 많이 버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할 거라고 생각해요. 갖고 놀 것 같아요. 왜? 똘똘하니까. 그런 걸 여러분은 다 경험을 해봤어. 근데도 여러분은 경험 없이 똘똘한 놈을 두겠대. 그래, 둬봐. 자, 이제 사고를 내가 한번 터뜨려 볼게. 자, 간접 경험 하십시오. 제일 쉬운 샘플로 들게요. 초과보수. 자, 그래서 여기는 소공이가, 자, 여기 고객이 있겠죠. 자, 고객에게 수수료를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200만 원을 받은 거야.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사장님이 여러분이 애 때문에 미국에 자, 한 달 정도 이렇게 갔다 와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1개월 동안. 제 말 이해 가요? 그러면 가면서 뭐라 그래요? 야, 소공아, 내 사장님, 너 갔다 올 테가 일 잘하고 있어. 얘도 똘똘하니까 내가 맡긴다. 네, 사장님 다녀오세요. 하는 순간 이제 보통 사무실이 성과급을 주는 게 대부분이에요. 기본급 약간 깔아주고 그래서 차비 좀 몇십만 원 정도 주고 보통 사장님 70% 자기 30%에서 7대3이나 6대4가 거의 대부분이야. 능력 있으면 5대5로 가기도 하고요. 근데 5대5로 가면 기본급은 없어요. 자, 보통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수수료를 원래 얼마 받아야 돼요? 원래 100만 원 받아야 되죠. 그럼 100만 원을 받으면 사장님이 얼마? 70만 원. 자기가 얼마? 30만 원인데 사장님도 없겠다. 뭐 30만 원 벌고 나중에 사장님 미국에서 오면 70만 원 주는 게 아까운 거지. 그래서 200만 원을 받게 되면 본인은 100만 원 더 해갖고 130만 원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장님이 오면 뭐라고 얘기해요? 100만 원 벌었다 그래요? 200 벌었다 그래요? 그렇지. 100만 원 벌었다 하겠지. 그런데 여기 있는 고객도 처음에는 모르니까 200만 원 줬겠지만 나중에 이제 지인들이나 또는 네이버 등등 찾아보니까 야, 내가 복비를 많이 줬네. 내 시절 이것들을 가만 안 내비리도 하는 순간 사무실에 전화해서 난리를 피는 순간 결국은 세 가지 책임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첫 번째가 민사 책임이고요. 민사 책임은 손해배상이면서 연대 책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연대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요. 고민할 거 없어요. 연대는 뭐냐면 미국에서 와서 사장님이 여기는 고객에게 죄송합니다. 제 직원이 실수한 것 같은데요. 제가 100만 원 돌려드리겠습니다. 할 수도 있고 소공이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실수를 했네요. 돌려드리겠습니다. 해도 되고 50만 원씩 반씩해서 돌려줘도 되고 하여튼 간에 둘이 책임지라 이거야. 대신에 사장님이 100만 원을 준 거 있죠. 줬다면은 사장님은 여기 있는 소공이에게 야, 너 100만 원 내가 줬으니까 갖고 와 라고 구상권 행사에서 받으면 돼. 아니면 야, 이번 달 월급에서 100만 원 깐다.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게 연대 책임인데 이걸로 답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어 최근에. 그러면 두 번째가 주는 게 바로 형사 책임이에요. 근데 이 형사 책임은 무슨 규정?
자, 좀 전에 무슨 규정? 양자가 한자로 둘양자에다 벌은 벌할 벌자야. 둘양자에 벌할 벌이면 양쪽 다 벌 준다는 얘긴데, 자, 직접적인 잘못한 사람은 B인 거 맞죠? 그래서 여기는 B에게는요, 자, 이거는 그냥 뒤에 가서 배울 거니까 편하게 보세요. 초과 보수를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사장님도 처벌을 받는데 내가 좀 전에 힌트 줬지? 뭐는 안 받아요? 징역형은 안 받고 뭐에 처해질 수 있다? 벌금형에 처해질. 그러니까 이게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건데, 자, 여기서 자, 물론 상당한 주의라는 말을 좀 전에 따져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이 이제 첫 바퀴니까 저는 이런 수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 징역형은 내려져요? 일단 안 내려져. 근데 바보같이 첫 바퀴부터 징역 X, 벌금 동그라미, 징역 X, 벌금 동그라미, 공식이야 공식, 이런 거보다는 여유가 있으니까 징역형이 안 내려진다는 얘기인데, 제가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징역형이 내려진다고 한번 제가 수업을 해볼게. 그럼 내려진다고 수업을 해보면 왜 안 내려야 되는지를 금방 알게 될 거 아니야. 거꾸로 수업을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자, 대답해봐요. 징역형이 내려진다 안 내려진다? 자, 이렇게 수업을 하겠다고. 자, 다시 징역형이 내려진다 안 내려진다? 내려진다 하고 수업을 할게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시면, 자, 지금 여기서 고객한테 소공이가 지금 초과 보수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았지.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그거 알았어요, 몰랐어? 모르고 이제 한국에 왔지. 그러면 사장님한테 몰라서 왔지만 고객이 전화 와서 난리를 피고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 사장님도 징역 가는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징역을 받는다 그러고 수업을 하겠다고요. 그럼 징역으로 감옥 간다 안 간다? 몇 년 간다? 1년. 그냥 편하게요. 1년 이하지만. 그럼 1년을 감옥을 가. 그럼 누구 때문에 간 거야? 소공이 때문에 간 거 맞죠? 그럼 나 물어볼게. 직원은 꼭 한 명을 둬야 돼요? 10명 둬도 돼요? 응? 사무실에는 들어가면 꼭 직원이 한 명씩만 있던가요? 3명, 4명, 5명도 있던가요? 그러면 10명 둬도 될까 안 될까? 그러면 한 놈당 1년씩이면 몇 년이야? 아, 얘기 좀 해보자. 여러분은 징역 X, 벌금 동그라미, 공식이야? 왜 그래? 몰라. 모르겠는데 징역 X래. 이러고 있지. 근데 나 외우고 있으면 안타까워 죽겠어 하는 말이야. 한 놈당 1년이면 몇 년이야? 그래. 그러면 직원은 10명 둬도 돼? 100명 둬도 돼? 내가 능력이 돼서 사무실에 직원들 쫙 깔아놓고 영업해. 100명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 법인들도. 그럼 100명이면 몇 년이야? 그래. 그럼 여러분 나이에다 100살 더 해봐. 어? 기네스북에 나올 거야. 어? 160세까지 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도 봐. 이거 애운다는 게 웃기지. 나도 웃겨. 그러니까 이거는 징역형이 내려진다 그러면 여러분은 중개업 하면 안 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최악의 경우에 미국 갔다 인천공항에 와 안 와? 도착하자마자 여기 사무실로 가. 그냥 서울 구치소로 가. 그냥 구치소로 바로 가야지. 어디 집에 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웃기지. 그런데 여러분은 이걸 애우고 있는 거야. 공식이라고. 더 웃긴 거 얘기해 줄까? 그러면 징역형은 내려져요 안 내려져요? 그럼 벌금형은? 근데 만약에 벌금형도 안 내려진다고 그러고 수업을 해보자. 얼마나 웃긴 줄 알아? 그럼 봐. 징역형도 안 내려지고 벌금도 안 내려진다고 그러고 수업을 해볼게. 자, 벌금 내려져요 안 내려져요? 그래, 안 내려진다고 그러고 수업을 해볼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장님은 징역 벌금 다 받아. 형사처벌 하나도 안 받아. 안 받잖아. 그러면 사장님이 내가 여러분이 만약에 벌금 X로만 법을 바꿔줄 수 있다면 내가 평생 돈 버는 방법 가르쳐 줄게.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알아? 사장은 절대 징역도 안 가고 벌금도 안 받아. 그럼 사장님은 여기 소공이를 불러. 야, 소공아, 이따 끝나고 좀 술 한잔 하자. 네, 사장님. 술 한잔 먹으면서 얘기해. 야, 소공아, 네, 큰 건이 하나 있어. 근데 작업을 좀 하자. 그리고 네가 좀 갔다 와라. 나는 알아보니까 징역도 안 가고 벌금도 안 가더라고. 한 건 하자. 대신에 내가 이번에 1억 띄워줄게. 그래 좀 갔다 올 수 있잖아. 그럼 너 1억이면 적금.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한 6개월만 갔다 오면 되거든. 6개월 좀 멀리 여행 갔다 생각하고 1억 줄게. 갔다 올래 어떨래? 갔다 올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 사무실은 있잖아. 직원들이 들어가면 한 명씩 사라져. 이상하게 직원이 몇 달을 못 버티고 없어져. 그리고 광고가 나. 수시 모집이라고. 웃기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웃긴 거를요. 지금은 기초 강의를 들으니까 여러분 여유가 생기는 거야. 근데 이제 4월, 5월 막 와갖고 뭐 요약집 들고 울랄랄랄랄라 막 선생님 이거 애우면 몇 점 나와 이런 사람들은 징역 X 벌금 동그라미 왜 그래 공식이야 공식 막 이러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이제 사장으로서 직원을 관리하려면 징역은 사실 좀 강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벌금 정도는 내려져야 돼 안 내려져야 돼?
내려져야 안 받으려고 열심히 지도 감독할 거 아니야. 그렇지만 선생님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벌금 받는 게 너무 억울해요 할까봐 뭐라고 돼 있는 거야. 상당한 주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벌금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예외도 또 별도로 주는 거야. 이해 가죠? 얼마나 편해. 가만히 있으면 뭐해지는데. 그리고 또 하나 무서운 책임이 뭔지 알아요? 이게 바로 행정상 책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행정상 책임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자, 고용인의 무슨 행위? 보고 얘기하시면 돼요. 무슨 행위?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인으로 뭐 한다? 본다. 본다는 간주요, 추정이요. 간주란 말이야. 자, 이거 봐봐요. 간주 본다 맞죠? 자, 이거 봐봐요. 그러면 자, 이거 보고 자, 본다. 이해하셨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두 발짝 옮겨서 그렇다면 사장님은 초과보수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예? 자, 다시 두 발짝 뒤로 와. 본다. 다시 두 발짝 앞으로 와. 자,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받은 거야. 받은 거야. 여러분들 범인으로 본다. 저 그때 민법 수업 듣고 있었거든요. 그냥 범인으로 본다. 그러면 그냥 범인이야.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은 초과보수 사장님이라면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받은 거는 무슨 행위냐면 금지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럼 금지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상대적, 임의적, 재량적 등록죄서로서 등록죄서 처분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문 닫게 되면 몇 년간 이 업계를 떠나야 돼. 아까 했잖아, 결격사유에서. 그러면 자, 여러분이 어때? 경험 쌓고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도 야, 무슨 경험이야? 밑에 똘똘한 놈 하나 두면 되지 하고 똘똘한 놈을 뒀더니 최악의 시나리오가 탄생하잖아. 첫 번째, 자, 최악의 시나리오 첫 번째. 자, 최악이요. 돈 물어줘요, 안 물어줘요? 돈 물어줘요. 벌금 내요, 안 내요? 기록 남겠지. 세 번째, 문 닫아요, 안 닫아요? 몇 년 닫아요? 봐봐, 돈 물어주고 벌금 내고 3년간 문 닫고 개망신 당하는 거야. 누구 때문에? 똘똘한 놈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똘똘한 놈을 둬, 티꾸무리한 놈을 둬. 똘똘한 이거 나발이고 사장님이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 됐을 때 오픈해야 돼. 이게 여러분들 부동산은 가격이 크기 때문에 사고가 한번 터지면 그게 꽤 커요. 1년 번 거 한 방에 다 털어놓을 수도 있다고요. 강남 같은 경우에 집이 얼마예요? 평균가가. 그러니까 반드시 경험 쌓고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근데 이런 걱정도 좀 붙고 해요. 붙고 아직 시험도 안 봤는데 붙은 사람처럼 걱정을 하고 앉아있네. 난 여러분 시험 붙을까 떨어질까 걱정이야. 자, 그래서 제 말 잘 명심해 놓으세요. 제가 더 많은 얘기는 수업이니까 못하겠어요. 하지만 이해는 되죠. 그러면 이번 기초 수업은 잘 듣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디테일하게 외우는 건 3월 5일부터 외우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 사무소부터 진행하겠습니다.